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시황을 올려드리는 날이죠. 제가 보통 보면 일요일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영상이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. 확실히 이 시황 영상보다는 저 종목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시죠. 이게 시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매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. 하지만 이 시황을 나중에 잘못 봤을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계좌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. 또 잘 봤을 경우에는 내 계좌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그런 거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저 장 끝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. 뭐 현물 시장에 수급하고 선물 시장에 수급, 그다음 원달러 환율 동향, 주요 아시아 증시들, 뭐 아시아 증시들은 장중에도 보고요. 그리고 또 저 선물 시장,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, 파생 시장에서 수급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을 해둡니다. 이거 기록해두는 이유가 이게 매일매일 나한테 시장에 대해서 나침반이 돼주거나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나 힌트를 주진 않아요.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번씩, 아주 가끔 한 번씩 결정적인 힌트를 주곤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마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우리가 군대를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? 평상시에 전혀 쓸모없는 거잖아요. 하지만 그거를 육성하지 않고, 군대를 육성하지 않고 그냥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제가 좀 매달 보면 미국 경제 지표도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나올 때마다 꾸준히 빠지지 않고 기록해 두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요. 매일 수급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면 나중에 결정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일단 뭐 시험 시간이니까 미국 시장 움직임부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미국 3대 지수는 올랐죠, 또. 자, 다우가 0.8% 정도 상승했고요. 그다음에 S&P 500이 0.59%, 나스닥이 0.55% 정도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이 제일 뭐 덜 올랐네요. 자, 다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HTS를 끌려 그러네요. 밑에 거 X자를 누른다는 게. 자, 나스닥이에요. 자, 뭐 움직이는 모습들 지금 전고점에서 조금 막혀서 조금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괜찮은 모습이에요. 자,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. 자, 뭐 출발은 조금 좀 여기 12월 1일 날 출발은 살짝 마이너스 출발했죠. 요게 10분 봉인데요. 마이너스 출발해서 거기서 조금 거래되다가 이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, 이날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. 근데 보통 보면 다들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야, 뭐 파월 나와서 얘기하면 뭐 또 뭐 매파적인 얘기 하겠지.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매파적인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좀 뭐 먼데 있는 얘기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매파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근데 뭐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연착륙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매파적이지 않았던 거예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저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.
자, 저런 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갖고 미국 쪽에서 저 보조금 대상 이 세부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. 그런 거죠. 중국하고 합작 법인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. 중국 측 지분이 25%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저 조금 올라갔으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중국 쪽 지분이 좀 더 올라간 간 거, 뭐 그런 부분들을 내신 기대를 했었는데 25%라는 거, 요 부분이 다소 좀 당혹스러운 뭐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. 일단 뭐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. LG화학은 우리 저 중국의 화유코발트하고 새만금의 전구체 배터리, 전구체 그러니까 이 전구체라는 거는 그 양극재가 되기 전에 재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전구체에다가 저 리튬을 집어넣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화유 코발트하고 뭐 이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좀 추진하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 모로코에도 이 전구체 공장을 저 양극재 공장을 지어서 뭐 북미 쪽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. 자,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. LG 엔솔도 마찬가지 중국 업체하고 야화라는 중국 업체하고 수산화 나트륨 뭐 생산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화유 코발트하고 전기차 리사이틀 공장 뭐 요런 거 합작법인 만드는 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고 SK온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린메이라는 중국 기업하고 뭐 전구체 쪽 요런 쪽에 대해서 또 합작법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,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대부분이 뭐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, 요게 저 중국 쪽 지분 25%라는 게 이거 약간 좀 그렇습니다. 자, 근데 요게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. 내년 1월까지 그 의견 수렴 기간이 있죠. 그래서 우리 뭐 저 정부에서는 정부나 업체들 요런 쪽에서는 그 저 좀 더 요렇게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좀 더 완화된 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, 글쎄요. 뭐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. 그리고 미국 쪽 기업들 쪽에서도 뭐 좀 GM이었었죠. LG 엔솔하고 합작법인에 대한 거,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분 50대 50인데요. 이 부분을 저 보조금 받은 거, 그 부분을 원래 뭐 50대 50 이렇게 나누는 게 상식적이잖아요. 근데 GM 쪽에서 야, 우리 85%까지 줘.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자, 이 부분이 자, 이 뭐 걔들이 어쨌거나 완성차 업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칼에 뭐 거절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LGN 소울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저 보조금 주는 거 외에도 이 저 보조금 받은 거 이걸 나누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또 약간의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죠. 공화당 트럼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요, 뭐 좀 이렇게 의견 제시도 하고 뭐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내년에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라면 이거는 뭐 굉장히 큰 그런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지금 헤일리 후보가 공화당 쪽에서 조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서게 될지 아니면 헤일리 후보가 나서게 될지 모르겠는데요. 거기에 따라서 이 저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섹터들 흐름은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, 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자,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자, 이 무덤으로 들어갈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우리 2차 전지 쪽 뭐 이때 다들 뭐 미쳐 있었죠. 자, 그래서 제가
이 2차 전지 쪽을 여름 이후로는 TV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저는 2차 전지 쪽 전혀 관심 없습니다. 여름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광신도들 있잖아요. 이상한 댓글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.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든지 그 다음에는 입이 써서 얘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피해자를 준 거예요. 대다수가 선량한 피해자들이죠. 자, 이거 여기 150만 원 갔을 때 300만 원 간다, 500만 원 간다. 막 그랬었는데 이거 뭐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, 올해.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? 여기서 좋다 좋다 이렇게 떠드는 게 맞겠어요?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뭐 2차 전지적 같은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에요. 이 트럼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뭐 제가 운영하는 방에는 2차 전지 쪽은 없어요. 왜? 원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. 자, 뭐 올해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. 2차 전지 쪽에 5,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전혀 관심이 없었던 지가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도 지금 2차 전지 쪽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. 큰 공부라고 생각하세요. 나중에도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? 예전에 제약바이오 쪽에 다들 미쳐 있을 때 그 광신도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줬었고,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향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좀 과열됐다 싶을 때는 아예 곁에 안 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. 자, 그리고 저 2차 전지 관련되는 뭐 뉴스 있어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조금 좀 또 좀 그러네요. 하여튼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와서 다들 좀 좋은 그런 가격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2차 전지 쪽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그쪽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. 자, 이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 자체는 그래요.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이 추세선을 그려드렸었는데 이 추세선이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번 주에는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.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자, 지금 그 위에 이제 하나 남았죠. 122평선. 이날 금요일 날 1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대로 인정을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기관들 매달 말이나 월 말이나 분기 말, 뭐 반기 말 이럴 때 윈도우 드레싱이란 걸 합니다. 펀드 매니저들도 본인들이 평가를 받아야죠. 펀드 운영한 거에 대해서. 근데 이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? 잘리죠. 자리를 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월말이나 이럴 때 뭐 매달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가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기들이 보유한 종목 위주로 주로 대형주죠. 이런 쪽 위주로 주가를 좀 받치면서 그 펀드의 수익률을 조금 높이려는 방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목요일 날 그랬었고 금요일 날 하락한 겁니다. 자, 월요일부터 또 장이 시작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 122평선 지금 2,500 23포인트 정도에 있네요. 2520포인트 약간 위에 있는 이 122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찍었던 고점이요. 윈도우 드레싱으로 찍었던 이 가격마저 돌파를 한다라면 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수 관련주들 반도체 섹터에 있는 쪽이 이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니까요. 주도하는 섹터는 뭐 반도체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뭐 한 가지 조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. 뭐냐면 지금 코스피에서
자, 상한가가 둘, 넷, 여섯, 일곱 개가 나왔네요. 상한가가 일곱 개 종목이 나왔는데 전부 다 우선주입니다. 싹 다 우선주예요. 자, 우선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 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자,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요. 항상 말씀드리죠.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요런 쪽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뭐 저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 뭐 다음 주에 시황 올려드릴 때 그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자, 뭐 이번 주에 핵심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그겁니다. 여기 찍었던 자리 목요일 날 윈도우 드레싱으로 찍었던 자리 2,500 35포인트네요. 이 가격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주 초반에 나와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지지부진하고 조금 수익 내기 힘든 장일 수도 있으니까 자, 파생 시장의 수급 이거를 돌파하는지 열쇠는 아마 선물 시장 수급에 있을 거예요. 월요일 날 외국인들 선물 시장, 선물 수급 좀 잘 챙겨 보시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매수세가 월요일 아침부터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면 이 가격 돌파되고 12월 달은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. 그 반대다라면 또 갇히는 형국이 나오게 되니까 뭐 그때는 조금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. 그리고 저걸 뚫었을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들을 위주로 한 대형주 섹터들 요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. 자, 남은 휴일 편안한 시간 되시고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종목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